네, 이글드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길동입니다. 오늘 저는 인문학을 보는 아메이 비전에 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차운에 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 저 전공인 영미문학이었습니다. 영미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하고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으로 보는 아메이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이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옐로스톤을 저희 아들하고 같이 여행한 그런 사진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전경이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살아남으라. 사실 무서운 말일 수 있죠. 살아남으라. 징기스칸이 자기 부하들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용감히 싸우라 하지 않고 살아남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문학으로 보는 비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 1탄 진화 심리학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2탄, 3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일단은 오늘은 진화 심리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문학은 철학, 문학, 이렇게 역사 이런 것들을 주로 인문학이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광범위하게 이렇게 보면 심리학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인문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전이라 하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가능성.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이 바로 비전이라는 그 말부터 해보겠습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는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의 피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살아남은 흔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본능대로 살면은 굉장히 세상이 힘들다. 또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본능을 모르면 더 위험하다.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저는 둘 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유전인자를 우리 속에 주었는데요. 그 유전인자인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산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어떤 데는 그 본능을 변화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또 본능을 깨우쳐야 될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과연 생존이 비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돌이 구석기 전기 돌이고요. 뒤에 돌이 구석기 후기 돌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돌 같지만 이 돌이 만들어지는데 100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저게 어떻게 100만 년이 걸려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진화라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진화 하나가 일어나는데 100만 년 이상이 걸리고 200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진화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의 학명이 우리 종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두 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 맨 처음에 700만 년 전입니다. 전에 침팬지하고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한 700만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팬지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700만 년 전에 침팬지나 이렇게 지금의 침팬지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600만 년 전, 500만 년 전, 400만 년 전, 300만 년 전, 200만 년 전, 100만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은 조금씩 빨리 아니고 아주 조금씩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프리카에서 한 250만 년 전에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종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뭐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700만 년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800만 년이라 하고 또 600만 년이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화석이 하나 나오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이렇게 어떤 분들은 30만 년, 어떤 분들은 10만 년,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바로 우리의 직계,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도 이렇게 빙하기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살아남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4만 년 전에 이렇게 나온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의 직계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만 년 전에 우리는 문자를 만들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고요. 1000년 전에 징기스칸이 굉장히 전 세계를 호령했죠. 500년 전에 서양은 이렇게 르네상스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해서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이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정기가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도 많은 이렇게 AI와 같은 컴퓨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이커즈 와이를 잘 아실 겁니다. 특이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the singularity라는 게 이제 특이점인데요. 파란 선이 뭐냐면 인간의 이렇게 지능입니다. 지능이라서 IQ라는 뜻이 아니고 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에 빨간 선이 있지 않습니까? 1950년까지는 이렇게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기계의 이렇게 인텔리전스입니다. 기계. 근데 사람 말고요. 그래서 그게 만나는 지점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045년 또는 2029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걸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특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 이전에 저 바닥에 계속 붙어 있었던 그런 인간의 이렇게 지적인 능력은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이렇게 도구 또는 기계의 능력 거의 바닥으로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1950년부터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렇게 그런 아주 전례 없는 그런 하나의 현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미 굉장히 이렇게 빨리 진화하고 있는 어떤 기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AI죠. 능력이 가속화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 얘기하노?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자,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인을 이렇게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문자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나온 거는 이렇게 완전 700만 년의 이렇게 호모, 이렇게 우리가 호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모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만 년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왜 대단하냐면 문자는 모든 것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 태어난 아이는 이렇게 1000년, 2000년 동안에 모두 축적되어진 그런 것들은 내가 문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때문에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 이전에 왜냐면 지금 침팬지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300만 년, 400만 년, 이렇게 500만 년, 그러면 200만 년, 100만 년. 그때도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문화 때문에 그렇다, 문화.
쉽게 말하면 문자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언어라는 이렇게 힘을 가지고 구전을 통해서 문화를 그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문자와 똑같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게 그런 것들이 축적의 힘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켰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인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자, 인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IQ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2000년 전과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축적된 지식이나 정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렇게 정보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또 다른 또 이렇게 신체 구조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거의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적응하는데 거의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냥 마을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하면 다 됐지만 지금은 학원에 가야 되고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배워야 되고 또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제 이렇게 근접하는 건데요. 본능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본능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본능은 우리의 조상이 살아남은 기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살아남은 그것들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지금 이렇게 21세기에는 상당히 그 어떤 본능을 버려야 되고 어떤 본능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알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옛날에 400년 전, 500년 전에 그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의 뇌 단면들을 보면요, 맨 밑에가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제 이성에 가까운 사고하는 그런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동물과 똑같은 파충류의 뇌가 있거든요.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발달된 것들이 뭐냐면요. 눈입니다. 눈.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후각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일까? 인간은 빨리 뭘 보고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인간은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은 굉장히 능력적인 신체적인 능력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달된 게 뭐냐면 눈이라는 것은 도망을 빨리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나보다 더 강한 어떤 그런 이렇게 짐승이라든지 어떤 그런 존재를 빨리 피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굉장히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 이제 AI는 인간의 뇌를 가장 빨리 어떤 뇌를 가장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 주로 이렇게 AI는 주로 맨 위층에 있는 이성적인 사고적인 뇌, 수학적인 뇌 여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밑에 감성이라든지 파충류의 뇌는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자, 인간은 어쨌든 생존하도록 진화되었다. 어쨌든 생존하도록 진화되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빠른 판단력이 필요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아직까지 사람은 이성적이보다 감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저렇게 빠른 판단력을 하냐면 이성으로 가지고는 빠른 판단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 가지고는.
자, 한번 보십시오. 숲속에서 내가 무엇을 봤다. 사자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 사자가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나를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감성이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우리가 뭐 성선설인지 뭐 성악설인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돌아간 분들의 뇌를 있지 않습니까? 뭐 구석기나 뭐 이렇게 신석기나 그 이전 걸 다 해보면 상당히 많은 그 20%가 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연사를 한 게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폭력으로서 또 생존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우리가 우리 속에 굉장한 폭력이 있다 이렇게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에 의하면 인간만큼 속임수를 잘 쓰는 그런 종이 없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은 살아남은 인간은 이동에 능했답니다. 이동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인간.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한 마을 정도밖에 안 됐다거든요. 한 마을이면 뭐 150명에서 이렇게 25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다거든요. 그런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은 있잖아요. 지구 전체에 이렇게 70억입니다. 70억.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은 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만일에 어떤 지역이 우리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어떤 지역이 오염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동한 민족이 다 이동한 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 전체 곳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생존하는데 인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필요로 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인생 2막이 열린 거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결혼 생활은 내 삶은 없었어요. 아메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년을 맞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늘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정작 노후에는 가족한테 짐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운 좋게도 아메이를 만났고요. 이런 것도 재능인가 싶은 요리 솜씨로 칭찬도 받고요. 혼자 좋아라 했던 요가 경력도 인정을 받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먼저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외모도 마음껏 업그레이드하고요. 새로운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어울리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라이브 톡 방송도 하고요. 젊어서 못 해본 게 많아서 그런지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거는 다 해보고 싶어요. 시작해보세요. 인생 제2막 어렵지 않아요. 아메이는 나에게 득템이다.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 내 삶의 플러스가 됩니다. 아메이. 그리고 또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생존하는데 인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빙하기를 경험해냈습니다. 그 빙하기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먹이가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며칠을 굶어야 되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10일, 20일 정도를 굶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참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이제 침팬지는 이제 털이 있는데 사람은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하고 털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뭐 이족 보행하는 것도 굉장한 거지만 털도 우리 진화에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털하고 인내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왜 털이 없어졌냐면 인간은 사냥을 할 때 인간은 강하지도 않았고요.
또 인간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뭘 잘했냐면요. 오랫동안 걷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거의 사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슴 한 마리를 보면, 왜냐 동물은 빨리 지치거든요. 사슴 한 마리를 보면 그 사슴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데는 50km, 어떤 데는 70km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맘모스를 사냥할 때도 그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엄청나게 땀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땀샘을 땀을 배출하는데 털은 굉장히 이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털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바로 인내의 한 장면이 바로 인간이 털을 없앤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연약한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인원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팬지나 고릴라 이런 거에 비해서 인간은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인간이 선택한 것은 협력이었습니다. 협력. 그렇죠. 이 협력은 아이 하나를 낳았지 않습니까? 키우는데도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냥을 가고 또 수렵 채집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를 그냥 방치를 하면 아이는 뭡니까? 그냥 짐승한테 잡혀 먹겠죠. 그래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이렇게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맘모스 하나를 잡는데 어떤 데는 200명, 300명이 협력했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에는 협력하는 그런 유전인자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생존 도구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본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학습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가로친다는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가로친다는 거 보면 뒷담화도 있고 행복이 있고 페르소나, 무리 행동, 인정용, 공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존에 필요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뭐 쉽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뒷담화가 왜 생존에 필요한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행복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좀 더 이렇게 평화롭게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학자들이 최근에 연구를 이렇게 해본 결과 거의 뭡니까? 행복은 이렇게 본능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게 애매하시면 이렇게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성국 교수님이 이렇게 쓴 책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 뭐 이렇게 행복은 이럴 때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느냐면요, 여행을 가서 나와 뜻이 맞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럴 때 또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럴 때 이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존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생존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생존.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아까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딱 내가 딱 봤을 때 짐승이든 사람이든 먼저 빨리 뭘 하냐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적이면 내한테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폭력을 쓰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도망을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군이면 내가 좋아하는 아군이면 그분과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아군인 사람,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내 몸에 굉장히 이렇게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꿈이라든지 뭐 도전을 했을 때 또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지는 또 새로운 곳이거든요. 새로운 곳. 그래서 내가 약간 꿈과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천천히 걸음으로써 이렇게 느낀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더 살 수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존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정 욕망 같은 경우도 뭐 무리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어떤 무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렇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무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무리 속에 있는데 그 무리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또 내가 이렇게 도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로마 신화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쿠라라 그러죠. 쿠라. 이게 쿠라 신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쿠라라는 것은 근심, 걱정, 뭐 공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본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이렇게 공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소에 갔는데 사자를 만났는데 반갑네 사자 이렇게 하면 나는 바로 생존 못하고 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것들이 우리 사업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이 훨씬 더 우리의 본능이 가깝다는데 감성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굉장한 열정을 만들게 만듭니다. 우리 아메 사업이 열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열정 없이. 그래서 이게 이것도 본능 중에서 우리가 그대로 아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본능들입니다. 근데 불필요한 본능들이 많이 있죠. 이런 폭력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계속 하시고 있으면 교도소 가겠죠. 속임수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무리에서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나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새로운 해견들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용기를 내야 되고 더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이 생존을 했듯이 우리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뭐 인내는 당연하겠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내, 그다음에 협력. 사실 우리 사업도 팀워크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팀워크 없으면. 그래서 협력은 팀워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후천적 학습. 우리 학습해야 또 우리 사회에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행복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이렇게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그 시간의 자유, 이렇게 친구 부자, 뭐 쓰리리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프렌드 리치 또는 타임 리치, 이렇게 마니 리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를 다 합하면 행복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 보면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우리도 이렇게 다음 세대에 연결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정된 삶. 그다음에 안전한 삶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뭐냐면요, 내가 생존의 위기를 느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용기와 더 큰 결단과 이런 것들을 아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아까 제가 이렇게 아메이 비전이 이렇게 생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달려 있느냐면요.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이 너무 능력 때문에 그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킬 정도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해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가 뭐냐면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기후 변화, 우리가 코로나도 일종이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그런 하나의 이렇게 현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 기후 변화보다는 더 많은 있잖아요. 큰 의미에서 기후 변화입니다. 더 많은 산을 이렇게 개간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박쥐 같은 근데 이렇게 뭐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게 박쥐에서 많이 오는데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박쥐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있을 가능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나무를 없애고 굉장히 많은 숲을 없애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인간이 사는 지역으로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들한테는 이렇게 괜찮은 바이러스인데 우리 인간한테 이렇게 전염시키면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즘 보면 뭐 호주에서 뭐 7개월 이상 계속 이렇게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뭐 LA에서도 그렇게 나고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이제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뭐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은 이렇게 뭐 40일, 50일 정도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홍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기후의 이렇게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뭐 우리 상층에 제트 기류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뭐 이렇게 비 오는 시기가 잠깐 있다가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오래 있거나 또 건조한 시기가 잠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있거나 이렇게 하면 한 지역은 엄청나게 뭐 시베리아 같은 데는 엄청나게 덥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런 환경의 이렇게 기후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이렇게 뭐 우리 특이점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문명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문명 때문에 이제는 기계가 우리를 더 압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압도할 수. 그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동의 종말에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뭐 노동의 종말 이런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100%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극복하는 과정이 이렇게 금방이지 않습니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럼 해결되지 않으면 이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우리 조상들이 빙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또 어떤 데는 뭐 결단을 하고 또 인내를 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힘든 애가 아니라 더 큰 용기를 내고 더 큰 결단을 하고 변화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아메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창업자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60년 전부터 바로 환경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년을 더 내다본 그런 이렇게 정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 농장도 정말 자랑스럽지만 환경을 처음부터 생각한 이렇게 창업자분들의 그런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충분히 이렇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메이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 합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나? 정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미래는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해지느냐면요. 더 중요해지냐면 제가 생존 도구로서의 중요성. 사실 저도 처음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부자도 이렇게 부자지만 있지 않습니까? 생존 도구로서의 돈의 중요성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만일에 AI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능력을 더 발휘하고 역할을 더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생존하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이런데 이제는 만일에 회사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AI를 내가 돈으로 사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돈의 중요성이 지금도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도 중요한데 그 돈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돈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뭡니까? 함께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팀워크를 위해서도 함께 하는 거지만 프렌드 리치라잖아요. 프렌드 리치. 우리는 내가 나는 스폰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트너를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행복한 나의 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타임 리치라 했잖아요. 타임 리치.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걸으면서 식사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간 없이는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위해서도 돈이 중요하고요. 또는 우리의 생존 도구로서의 돈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애정이 더 없다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고 돈만 추구하면요, 그분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도 추구하고 돈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의 이렇게 인문학적인 접근을 이렇게 해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은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사업임에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MIT 연구소, 미디어 랩이라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9가지 이렇게 언어로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는 불확실성이라거든요. 불확실성.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내는데 쉽게 이렇게 어떤 답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사업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제가 봤듯이 아까 여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빠른 판단력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용기와 결단이나 인내라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그죠?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취할 거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우리가 늘 아메를 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겠지만 아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야 된다. 또는 인내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좀 더 열정적인 감성적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우리가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또는 그 이상한 어떤 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인정 욕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본능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그것들은 그렇게 버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내가 이번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또 도전하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또 반복해 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고 이렇게 쉽게 어떤 사람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냐면 남자는 주로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하고요. 여성들은 이렇게 어떤 관계에 관해서 일단 내가 어디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어떤 무리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집단이라든지 벗어났을 때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만큼 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고 또 하나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그런 이렇게 울타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존하는데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나가야 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전해낼 때 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사업을 창업한 제이와 리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뿌리 깊게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어. 그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잘났고 많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만 이렇게 다 잘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기회가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아마 들으신 분이 많을 건데 그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의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이 이제 어찌 보면 약간의 잉여인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벌써 그것을 나라조차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꿈과 희망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 사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반복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 이렇게 창업자분의 이렇게 저는 이게 창업자분이 갖고 있는 좌우명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가 시 제목이 좌우명입니다.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욕심을 내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십시오. 당신은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겁니다.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공해야 하고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자들의 음모입니다. 당신이 착하고 양심적이면 양보하지 말고 당신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당신이 야인으로 있는 한 이 사회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들의 음모입니다.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창업자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가, 이 사업을 전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생존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있고 알아볼 필요도 있고 한번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